안녕하십니까. 금융보안원의 데이터 전문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지금 현재 데이터 3법 이후에 데이터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사례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에 그 데이터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했었던 거는 전문기관 준비도 계속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가명 정보 그리고 또 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의 컨설팅 중심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에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실적으로 어떤 사례나 어떤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좀 통계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게 지금 저도 처음이라서 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 3법 중에서 신용정보법이 이제 금융권의 특별법으로서 이제 저희 이제 금융보안원은 그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위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작년에 8월 5일에 이제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될 때 그 다음 날이 이제 8월 6일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 금융보안원은 2016년도 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시절부터 전문기관 역할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보시면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을 가이드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제 16년도 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데이터 결합을 허용을 했었고 그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2017년도에 고발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몸을 좀 많이 사리고 이제 위축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좀 비식별 정보 활용이 좀 늘어나는 중에 이제 좀 많이 좀 소강 상태로 많이 빠져들었죠. 그때부터 사실 이제 오히려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뤄서 이제 데이터 3법에 개정이 됐고 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용정보법 중심으로 설명을 당연히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그 가명정보에 대한 명확화 이쪽 부분으로 해서 데이터 결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정법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이고요.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정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정의하도록 이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이고요. 이거는 A 회사가 B 회사의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쓰려면 당연히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보법에는 없고 신정법에만 있는 내용이지만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비식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이제 법에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이제 구성을 다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동안에 비식별 쪽에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좀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까지 좀 잘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문기관을 지금 신정법에서도 따라서 지정을 하고 개보법에 따라서도 지정을 하는데 일단 그 신정법에 의한 거는 저희 금융보안원을 비롯해서 이제 네 가지 보시는 것처럼 네 기관이 지금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개보법에 따라서는 결합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한 9개 정도 지정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지금 신정법에 따른 그 결합기관과 개보법에 따른 그 결합기관이 있는데 이종산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 어느 쪽 절차를 따라야 되냐, 어느 기관을 가야 되냐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요. 두 부처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2자간 하던 3자간 하던 의뢰기관 중에 하나라도 금융회사가 껴있으면 특별법인 신정법에 따라서 결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명정보가 어떤 수준의 데이터로 살아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가이드라인 시절에서는 뭐 비식별 정보라고 해서 약간 가명 정보도 아닌 것이 익명 정보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좀 정보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법에서는 명확하게 가명 정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 신용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 정보는 뭐 어떤 경우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끝에 도메인을 보면 개인 신용 정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개인 신용 정보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써야 되는 당연한 이제 개인 신용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명 정보는 이제 일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 공개하셔도 되고, 그냥 친구한테 제공하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되는 게 이제 익명 정보고요. 가명 정보는 여전히 개인 신용 정보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목적, 통계 작성,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목적 이 세 가지 내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여전히 개인 신용 정보라는 것과 그리고 재식별 가능성은 당연히 그 가명 정보에는 재식별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요. 재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익명 정보는 이제 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서 이제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으로서 하는 게 이제 가명 정보 뭐 결합도 하고 익명 정보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하는데, 익명 정보가 훨씬 쉽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 평가를 해보면 익명 정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명 정보는 여전히 개인 신용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그 수범기관들이 이제 법을 잘 준수하면서 쓸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재식별하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익명 정보는 데이터 자체로서 재식별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이제 평가위원들도 많이 어렵고, 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명 정보가 얼마나 좀 살아있는지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데이터인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분석가 입장에서 데이터를 이제 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실 때 가명 정보를 쓸지 익명 정보를 쓸지 이것조차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를 쓰실 때는 당연히 이제 모델을 만들 수준으로 많이 살아있는 정보이고요. 그리고 익명 정보는 그냥 인사이트 정도만 얻을 수 있는 통계성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명 정보가 이렇게 식별자하고 뭐 준식별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데이터들이 있게 되면 그 명시적으로 이렇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식별자고, 이런 것을 이제 가명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가명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해시 일방향 암호화를 태워서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 정보는 이제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 정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는 이렇게 추가 정보가 어떤 게 되냐면, 이 가명화를 하는데 쓰였던 어떤 정보, 어떤 해시를 태우면 되는지 해시 함수, 그리고 이 함수에 들어갔었던 값이 뭐냐,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뭐 이제 솔트라고 하죠, 비밀번호, 이런 것이 다 추가 정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이 추가 정보를 알면 내가 다시 재생산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꼭 해시를 안 태우고 나는 그냥 랜덤 아이디를 부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1번부터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추가 정보는 그냥 매핑 테이블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원본 정보,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 그리고 추가 정보, 이거에 대한 용어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의 좀 개념을 좀 명확히 잡으시라고 좀 예를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앞에처럼 그렇게 이제 그 식별자를 다 제거를 하고 그냥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다 바꿔버리면 딱 이 상태가 이제 가명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다 하나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데이터고 재식별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 이런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꼭 굳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제 가명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뭐 생년월일도 뭐 일까지 필요 없으면 월 단위로 바꾸고요. 뭐 월도 필요 없으면 나이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데이터를 소위 이제 뭉개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이나 이런 것도 이제 원 단위에서 점점 라운딩 하는 그 자릿수를 계속 높여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좀 소위 좀 많이 뭉개게 됩니다.
그리고 익명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딱 보시면 이제 거의 통계성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는 없죠.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인사이트 정도 얻는 수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명 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원본이 있고 이제 가명 정보가 산출될 때 이제 추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식별이 금지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가 이제 법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합 절차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의뢰기관이 이제 결합을 하려면 이제 자기네 기업 내 결합하는 거는 뭐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다른 기관하고 다른 회사랑 이제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이제 전문기관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기관이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결합 신청을 하게 되고요, 전문기관에. 그리고 이제 결합 대상 데이터를 스스로 가명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합키 생성을 하고요. 그 결합키는 그 의뢰기관들 사이에 어떤 그 두 회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매핑될 수 있도록 결합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의뢰기관들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결합키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뢰기관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결합을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고 가명 처리해서 이제 평가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적정한지 제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사, B사가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가지고 있을 때 일단 결합키는 두 기관이 알아서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결합키에 쓸 수 있는 정보를 서로 협의를 하고요.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결합률이 많이 나올지를 이제 의뢰기관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해시를 태웁니다. 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값에 대해서 해시를 태우고 그 결합키를 생성해서 자기네 데이터들을 이제 전문기관에 각각 제공을 하면 전문기관은 이제 결합키가 매핑되는 그 고객들의 컬럼들을 다 합쳐가지고 결합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합 데이터는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신정법에 따른 결합이고요. 개보법에 따른 결합은 조금 달라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제 신정법은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이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개보법 같은 경우는 키관리기관이랑 결합 전문기관 이 두 개로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키관리기관은 지금 현재 키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그것처럼 이제 두 기관이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동일한 데이터죠.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키를 만들고 그 키에다가 그 자기가 이제 회사가 관리하는 그 고객 아이디가 각각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서로 다르겠지만 이 결합 키하고 고객 관리 번호를 이제 키사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 키사는 결합 키를 가지고 두 회사의 그 고객 번호가 뭐 A 회사의 1번이 B 회사의 A랑 같은 고객이야 라고 이렇게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서 결합 전문기관에 제공을 하고요. 결합 전문기관은 요 결합 전문기관의 요 의뢰기관은 결합 키를 뺀 나머지 고객 번호랑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면 요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약간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네, 나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합 활용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합했었던 사례는 금융권은 대부분 그 신용평가를 위해서 많이 하고요.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왔는데 그 3가지는 주로 이종 간 결합을 좀 중심으로 좀 제가 좀 많이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최근에 그 데이터 엑스포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활용 관련된 동영상도 좀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잠깐 발췌해 가지고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그 금융위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기관 그 결합했었던 의뢰기관이 이제 100개가 돌파한 기념으로 이제 약간 제도 개선 방향이랑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 그 그래프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 분야의 데이터 결합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4개 전문기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한 건수 총 그 5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 8월부터 해서 41건이 됐고요. 이 누적 그래프를 쭉 보시면 이제 경사도가 올라가는 건 이제 점점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 금융 분야의 그 데이터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결합할 때는 금융회사가 무조건 하나라도 껴야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어디랑 결합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고요. 이제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에 결합한 사례가 이제 51%가 되고요. 그리고 금융과 공공, 금융과 유통, 금융과 기타 이렇게 해서 업권별로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회사가 좀 67%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비금융이 이제 33%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참여 기업별 분포는 이렇더라도 이제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그 횟수별로 분포를 보면 신용평가 회사가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그다음 은행, 카드 이런 순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좀 특이하게 그 금융 비즈니스의 그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용평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가져갈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신용평가 데이터가 가장 현재로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조명이 있어서 그러나. 네. 지금까지는 그 금융권 통계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결합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 카드 회사의 그 결제 정보하고 그 통신 회사의 이동 정보를 가지고 그 작년에 그 부산 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동선을 가지고 어떤 거를 구매를 하는지 그 관광객의 어떤 소비 패턴을 분석한 사례고요. 그게 작년 8월에 분석을 했고 올해 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2차 결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합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운영하는데 이쪽에 상품으로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결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통계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박근화입니다. 여행객의 지출금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가고 가면서 어디서 소비를 하는지, 부산에서는 어떤 여행 행태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단순 지출 행태와 동선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역 간 이동해서 어떻게 소비하는지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파악된다면 관광 분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시작하였습니다. 신한카드의 카드 매출 데이터와 SKT 이동통신 데이터를 결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보 외에도 두 기업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분석한 개인의 취미, 초개인화, 관광 명소, 레저 선호도 등의 정보를 같이 분석하여 관광 행태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에서는 OD, 출발지와 도착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관광 OD 분석을 위해 시도한 이동통신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 연계에다가 이동 중 지출액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활용성이 뛰어난 관광 OD 행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인터뷰를 잠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 설명드릴 거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결합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화물차 운수업하는 그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신용평가가 그렇게 좋게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안전운행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신용도가 좀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던 그런 사례고요. 이것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류 택배 사업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은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의 신용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의 데이터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와 안전운행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화물차 물류 사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운행도 모범적으로 유지하는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의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금융위 보도자료에도 포함됐었던 그런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요. 네, 이것도 이제 금융위 보도자료에 있는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동영상은 없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앞에도 이제 페이코라는 이제 이런 핀테크가 있었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은행의 어떤 그 뭐 여수신 정보하고 신용평가 정보 이런 것들을 그 핀테크를 이용하는 그 금융 소외계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들은 이제 금융 이력이 없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금융 거래를 시작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신용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할 수도 있죠. 그런 금융 소외계층들이 주로 쓰는 그런 핀테크나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랑 결합을 해서 처음부터도 이제 좋은 신용을 이제 합당한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건입니다. 아까 이제 통계를 잠깐 보여드린 거는 이제 금융권 전체에 대한 거고 저희가 했었던 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저희가 좀 정보를 좀 뽑아봤거든요. 저도 이걸 이제 요 발표 때문에 처음 만들어봤는데 아직은 뭐 통계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가시화해서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일단 결합 건수는 저희가 이제 20몇 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누적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엄청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뢰기관 수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합을 한 건 프로젝트라고 보면 몇 자간 결합을 하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통계를 뽑아봤더니 처음에는 1대1 결합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 기관 이상 결합하는 게 이제 64%를 차지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최근에는 신청 들어올 때 뭐 1대1 결합하겠다고 들어오면 되게 좀 썰렁함을 느낄 정도로 이제 좀 다자간 결합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복잡도라는 용어를 제가 좀 붙여봤는데요. 단순 결합이랑 복잡 결합 뭐 이렇게 좀 용어를 붙여봤는데 단순 결합은 아까 예시로 들은 것처럼 그냥 의뢰기관별로 테이블 하나씩 들고 와서 결합키 하나씩 들고 와서 이제 이너 조인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결합해서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복잡한 경우는 이제 의뢰기관들이 결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합 조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고객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서 그런지 단순하게 뭐 이제 다자간 결합이기 때문에 또 다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결합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A, B, C, D 뭐 이렇게 여러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뭐 A, B하고 결합키는 이걸로 해주시고요. 뭐 A, C랑 결합은 이걸로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되게 여러 개 가져오고 그리고 어떤 키는 결합을 하면 중복이 나오는데 뭐 두 번째 옆에 키로 필터링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업무량은 이제 몇 배로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좀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복잡한 결합이 뭐 훨씬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좀 저희가 좀 뽑아봤더니 의뢰기관별로 평균 제공하는 결합 대상으로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55기가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균 그 로수 이제 행이죠. 행은 4,100만 건, 컬럼도 기관 하나당 뭐 1,200개 이상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관 하나당 이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뭐 3자, 4자 결합하게 되면 이제 컬럼이 좀 많아지게 되죠. 컬럼도 많고 사이즈도 크고 결합 조건도 복잡하고 뭐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열심히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성 평가도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보면 이제 평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의뢰기관은 이제 이거는 이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제공을 하는데 주로 이제 카드나 증권이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요청하는 것보다 좀 주기적으로 A사랑 B사랑 뭐 데이터 제공이 뭐 계약된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평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주기적인 걸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사이즈는 이제 아까 이제 결합 데이터에 비하면 이제 많이 좀 작죠. 이건 익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문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30초짜리 좀 동영상을 좀 금융보안원은 보여드리도록 2020년 하겠습니다. 8월부터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서 데이터 결합 및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방문 교육을 진행하면서 금융 데이터 유통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 클라우드 기반 원격 데이터 분석 센터를 오픈하여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합,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예, 뭐 저희가 요새 좀 많이 좀 바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융보안원만의 좀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전문기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타 기관보다 높은 전문성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그 웹포탈을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합 신청하거나 뭐 결과 가져가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했었는지 히스토리까지 조회까지도 다 이제 포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전문기관 업무가 다 자동화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대용량 데이터를 결합을 좀 잘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도 예전부터 비식별 쪽에 좀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로 저희가 법률하고 기술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좀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3월에는 원격 분석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 분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합 데이터를 가져가서 잠깐 분석할 건데 이제 많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약간 기술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분석센터에서 분석하고 파기는 저희가 안전하게 해드리는 뭐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오픈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 개요도인데요. 뭐 저희 포탈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회사들이 뭐 신청부터 파일 송수신하는데 그 암호화 송수신까지 저희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 안전하게 대용량 파일까지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애로사항 중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 때문에 좀 기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평가위원들이 바로바로 이제 평가도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센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다가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반출 심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롭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래소만 잠깐 좀만 소개드려 보면 저희가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작년 5월에 오픈을 했고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오픈할 때도 좀 구축 진행을 했었는데 딱 1년 만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이제 거래 건수는 뭐 한 200배 정도 올라갔고 등록 상품도 한 6배 정도, 참여 기업도 뭐 3.7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등록 상품을 보면은 그 유료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데이터라는 거는 약간 좀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저희 이제 참여 기업은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이랑 딱 절반 50%씩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서도 좀 1년 동안 뭐 가시적인 성과가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많은 활동들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경진 대회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좀 많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보안원은 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저희는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유통과 결합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이제 금융보안원에 계시다 보니까 보안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희 금융보안원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름에도 보안자가 좀 들어가 있고 보안 쪽으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합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결합하고 다시 결합 데이터를 이제 평가해서 제공하고 그 다 완료가 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 처리하는 것까지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어떻게 누가 접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용기관 입장에서 불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원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술적 보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암호화라던가 뭐 DRM부터 해가지고 VPN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금융기관 데이터 결합과 이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전문기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인지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3법 이후에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할 때 가장 저희가 큰 미션으로 했던 게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거였거든요. 그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결합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것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뭐 데이터 송수신이나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해서 저희가 포탈부터 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또 평가가 가장 그 시간에 많이 소요됐었는데 이제 원격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또 화상회의도 진행하는 등 뭐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 이용기관 쪽에서는 그 아직도 좀 이제 초기 단계라서 가명 정보를 쓸 때는 이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컨설팅을 좀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금융회사에서 좀 많이 좀 데이터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 가명, 익명화를 위한 어떤 처리가 좀 한간에서 행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 처리된 데이터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가명 처리해서 쓰시기도 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결합 대상인 것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가시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아까 이제 발표 때도 이제 건수나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점점 많이 있고 문의 사항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되게 좀 기초적인 질문이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저희도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질문 많이 들어오는 수준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명 처리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프로세스 많이 잡고 계시고요. 하지만 많은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이제 좀 초기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가명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신용 정보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누군지만 모를 뿐이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자체는 거의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이드라인 시절에는 이제 비식별 정보라고 해서 많이 뭉개지는 데이터였고 이걸로 이제 뭐 모델링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모델링에 많이 쓰일 정도로 가명 정보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익명 정보는 많이 쓸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익명 정보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끼리 서로 제공하는 통계성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많이 양성화되는 모습이고 저희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결합을 진행했을 때 그 80%만 매핑이 된다면 매핑된 80%의 데이터만 제공되는 건지 그렇다면 매핑되지 않은 20%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집합을 그러니까 80%가 결합되면 이제 80%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요구가 있거든요. 결합되지 않은 데이터도 좀 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남의 데이터까지 제공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금융권의 그 안내서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레프트 조인이라고
자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대방 데이터를 붙여 나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만 가져갈 수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합된 데이터만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약간 좀 또 알아보시면 좀 더 많이 제공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이광훈 팀장님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는 이 데이터 결합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어떤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일단 다 동의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은 다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른 회사랑 결합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문기관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다른 회사 데이터랑 결합하는 건 불법이 됩니다.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건 아니건 자기 기업 내 데이터의 결합은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